안녕하세요. 최영동 주식TV의 최영동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3월 5일 장마감을 한번 우리가 살짝 좀 알아보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루하루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. 어제 같은 경우는 1%대 하락을 보여주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또다시 한번 1%대에 대한 변화 흐름들을 보여주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입니다. 이 구간에서 그날 당일날의 주도 업종, 주도 섹터,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그러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 되겠지만, 좀 끌고 가는 투자의 성향을 좀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도 섹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? 라고 했었을 때 좀 소외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참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기에는 아직까지 좀 넘어야 될 산들이 늘 많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수익으로 좀 뽑아낼 수 있는 섹터군들이 늘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참 이게 주식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저의 투자 지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참 장기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이제 시장 중에 하나가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.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특성상 참 장투를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. 제조업이라는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경기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외부 변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그래서 근본적인 우리나라 증시의 성격을 좀 이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나쁘게만은 다가오진 않으실 거예요. 그리고 대응을 해야 되는 요령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 내부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고 외부 변수에 의해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또는 유럽 쪽이나 가까운 예를 들자면 중국 쪽에서에 대한 변화 흐름들, 이런 변화 흐름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 당일 수익 내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무리스럽지 않은 또 시장의 특징을 보여주는 게 최근의 시장 분위기라 그 흐름들을 좀 잘 타시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불안하게 보이면서도 또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농담 삼아 또는 이제 이제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. 주식시장은 지금의 시장은 조금은 좀 반대되죠. 멀리서 보면은 이게 비극인데 또 가까이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 또 희극인 섹터분들이 좀 있어요. 예를 들자면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선업종, 그다음에 조선기자재, 그리고 LNG.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LNG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강했었죠.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코스피가 1.16%의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고요.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.23%의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. 일단은 출발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시작을 했습니다. 미국의 3대 지수가 약세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제 상무장관이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관세 완화 가능성들을 좀 시사를 하면서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 출발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. 그와 더불어서 아마 점심시간 때 많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트램프 의회 연설들을 좀 들으셨을 텐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제가 이제 텔레그램 우리 오피셜 텔레그램 방에도 제가 올려드리긴 했지만 텔레그램 주소는 우리 콘텐츠 밑에 하단에 링크까지 걸어뒀으니까요. 많이들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의회 연설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.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었냐면 일단은 칩스법, 칙스 액트죠. 여기에 대한 이제 감세 부분들, 감세는 아니죠. 이제 보조금을 굳이 줘야 되냐. 그리고 이 보조금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감세를 하자. 이런 쪽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. 그 다음에 알래스카 관련해가지고 한국 참여에 대한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열렸죠. 이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가스관 사업 참여 기대감에 LNG 관련 종목들이 총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.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일단은 한국가스공사. 이게 지금 오랜만에 10% 이상의 한국가스공사. 오랜만에 이제 10% 이상의 또 급등세를
좀 보여줬었고요. 그 다음에 강관이나 이런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히 잘 나왔죠. 하이스틸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.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.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를 당연히 아실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어제서부터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이제 넥스틸.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거의 뭐 상한가에 근접하는 상승률을 좀 보여줬다가 어제자에 대한 상승과 오늘자에 대한 상승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차익에 대한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고가를 기록한 현 시점에서는 약간은 좀 차익 매물들을 좀 소화하고 있는 상황들이다. 그리고 제가 이 콘텐츠를 녹화하는 이 시간대에서도 시간에서 나쁘지 않아. 1.32 정도. 그 다음에 이제 휴스틸이 장중에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던 상황들이었는데, 상한가까지는 못 갔죠. 23%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시간에서도 동종목도 비슷한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그에 따라서 뭐 조선업종이 다시 또 리바운딩이 되는 모습들입니다. 뭐 FLNG 쪽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삼성중공업. 지난 제가 컨텐츠에서도 조선업종을 얘기를 할 때 삼성중공업을 좀 강하게 얘기를 좀 해드렸던 게 좀 있었거든요. 지금은 좀 시장이 좀 많이 좀 변했죠? 네. 많이 변한 부분들이 좀 있고,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기타, 뭐 하나오션이라든지,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,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라든지,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, 사실은 상대적인 저평가 국면에 좀 들어가 있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, 오히려 삼성중공업 쪽으로 물량들이 상당히 좀 잘 들어오고 있지 않나,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와 더불어서 이제 조선기자재 쪽에서는 이제 화성밸브, 뭐 이런 종목군들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. DK랑 삼양임텍. 특히 이제 삼양임텍 같은 경우는 저희가 후발주로 오늘 뭐 저희 VIP 회원님들, 우리 정회원 멤버십 회원님들한테도 뭐 보내드리긴 했지만 또 공개 방송, 아니 우리 텔레그램 방에도 제가 오픈을 했어요. 네, 보이시죠? 네, 최훈우 주식TV 텔레그램 제가 캡처를 한 거거든요. 9시 47분입니다, 여러분들. 네, 5,100원 이하권에서 분할 매수하자. 오늘 종가상으로는 5,260원, 5,300원대까지 가서 한 2, 3%대에 대한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내일 적정하게 또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오게 되면 그래도 한 수익 관점으로서의 수익률은 좀 달성을 하고 좀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종목군들이 일단은 오늘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그런 종목군들이었고 그 다음에 좀 눈에 띄었던 종목군들이 제가 컨텐츠에서도 남겨드리긴 했지만 뭐 현대차, 기아차 이런 쪽 관련 종목군들이 일단은 뭐 2%대 추가적인 하락 없이 일단은 다시 한번 횡보되는 과정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. 뭐 물론 아직 안정화된 건 아니에요. 네, 관세 부분들은 이제 4월 달에 우리나라를 콕 집어가지고 뭐 자동차 섹터도 얘기를 했고 또 그리고 방위비 쪽을 뭐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긴 하지만 뭐 우리가 이제 군사적인 지원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세를 너무 많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것 같다.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우리나라를 좀 겨냥한 듯한 발언들도 한 상황들이라서 아직까지 뭔가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완전히 클리어된 상황들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계속적으로 아마 이와 관련해서 흔들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섹터군들 중에 가장 좀 특이하게 또 움직였던 것들이 바로 이제 재건 쪽이죠. 계속 밀당이에요. 네,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참 이게 대통령께서 좀 밀당을 하고 계십니다. 보시게 되면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협정 사인을 할 수 있는 서신을 좀 보냈다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언제까지 과연 단계를 될 수 있을까 뭔가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게 되면 어찌됐든 열강들의 뭔가 이제 도움이 좀 있어야 되는 상황들인데 과연 미국을 등을 진 상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을까?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들의 약점을 그대로 파고들고 있는 게 지금 트럼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뭔가 이제 완화되는 분위기들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뭐 SY 스틸텍이라든지 특히 이제 전진건설로 13%에 대한 강세 흐름도 좀 보여줬고요. 대동기호도 다시 한번 11%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게 오늘자의 가장 좀 특징적이었던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이마트가 알게 모르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. 뭐 제가 이제 여기서도
제가 짤막하게 한 줄로 정리를 한 게 있기는 한데, 홈플러스죠? 예, 기업회생 신청에 따라서 반사수의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유통업. 뭐 유통업이라고 하긴 했지만, 사실은 뭐 유통업이라고 딱,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이거 하나죠. 뭐 이마트. 네, 이마트가 오늘 5.66%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일단은 알리익스프레스와의 이 G마켓, 과연 이제 이 엑스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. 네, 상당히 머리를 잘 굴리긴 했거든요. 시간이 좀 걸릴 부분들일 것 같기는 한데,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잘 빠져나오는 상황들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G마켓을 어마어마하게 비싼 금액을 주고 샀거든요. 3조가 넘어요. 네, 그 금액들을 이제 엑시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 알리익스프레스를 좀 끌어온 건데,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뭐 신세계 그룹이나 이마트한테는 좋을 수 있겠죠. 정용주 회장한테는 좋을 수 있겠지만, 국내 유통망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은, 온라인 유통망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과연 알리익스프레스한테 넘겨주는 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좀 고민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또 판단을 내려봐야 될 상황들이고, 오늘 전체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렇게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가 2,200억이 나왔어요. 코스피 쪽에서는 2,200, 코스닥 쪽에서는 665억 정도 매수를 지금 한 상황이거든요. 수급만 한번 볼게요. 보시게 되면 개인들이 한 915억 정도 순매수하고 외국인들이 한 2,2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. 보시면 보이시죠? 순매도죠. 기관은 478억.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개인들이 618억 정도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655억 정도 순매수.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113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. 선물 쪽에 대한 움직임들도 당연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양상들이고요. 자, 그런 와중에서도 외국인들은 도대체 뭘 샀냐? 라는 것들인데, SK 하이닉스를 샀습니다. 그래서 오늘 3%대. 일단은 18만원대를 하이닉타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좀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찌됐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보여주는 요 갭 상승에서도 요 부분 있죠. 이게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이제 주요 넥라인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라인이 어떻게 보면 생명선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를 깨버리게 되면 뭐 엔비디아가 잘못됐든 뭐 미국 쪽 나스닥 쪽에서 뭐 AI 시장이 뭔가 에러가 났을 텐데 아직 그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오늘 SK 하이닉스가 이제 일단은 리바운딩이 좀 빠르게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원 추세대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박스권을 그려가면서 또 등락을 보여줄 것이냐 뭐 이거는 우리가 하루하루 반도체 시장을 보면서 결정을 좀 줘야 되긴 하겠지만 뭐 오늘에서에 대한 해석만을 놓고 보게 되면 그래도 마지노선은 이탈시키지 않고 있구나 정도로 인지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매수했던 종목군들 중에서는 현대차, 한국항공우주, 기아, HD 현대일렉트릭 주요 섹터군들에서에 대한 대장주를 매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성격들을 보게 되면 확실히 지금 대장인 종목들 뭐 방산이나 뭐 전력이나 이런 쪽으로 매수를 했고 SK하이닉스는 약간 좀 중립 포지션 그리고 현대하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좋은 상황들은 아니거든요. 낙폭과대로 인식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매수가 좀 들어왔다. 그러니까 순매도되는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군들을 순매도를 많이 했어요. 하나오션 1346억 가량의 순매도가 좀 나왔죠. 물론 이제 하루 매도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오션이 꺾였습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는 없기는 하겠지만 최근 들어서 매수하는 폭도 크고 매도하는 폭도 거의 좀 대동소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제 같은 경우 14%에 대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줄 때 외국인들이 얼마를 매수로 들어왔냐면 1,100억 가량 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.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1,300억 가량 순매도를 한 거니까 이거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2차원지는 이제 내일 금양이 좀 오픈이 돼봐야 알겠죠. 그리고 인터배터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뭐 관련 내용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. 뭐 차세대 기술, 뭐 중국을 따라잡겠다. 그리고 뭐 사력파이 관련해가지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는 있는데 약발이 좀 먹혔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뜨뜻미지근한 상황들입니다. 경기 침체가 들어가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자동차에 대한 수요 부분들, 특히 이제 가격대가 비싼 전기차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어서 아직은 뭐 2차원지를 옹호하시거나 뭐
좀 끊임없이 그냥 2차원 집안을 외치는 예, 그런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저는 제 생각대로 예, 좋아 보이면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예, 안 좋아 그러면 뭐 안 좋다고 얘기도 합니다. 여러분들. 여러분들 입맛에 맞춰가지고 뭐 안 좋은 것도 좋은 것 저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니까. 예. 그래서 아마 제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원 집안 최근에도 에코프로 상장 처리할 때도 말씀드렸었잖아. 예. 그 여파가 지금 현재까지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들도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매수보다는 매도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다.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역이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. 한 6% 정도 올랐나요? 박스권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6%대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. 외국인들.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막바로 올리기에는 좀 쉽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. 네, 여기서 이제 이 구간에서 툭 올렸거든요.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도 횡보되는 과정에서 5일선하고 뭐 21선 그리고 21선과 61선에 대해 이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고 정배열이 들어가야 돼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통색이 모였다가 한번 가요. 이런 이제 장기평 자체가 모였다가 이런 식으로 튀어 올라가는 게 가장 교과서적으로 굉장히 좀 건강하게 올라가는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. 근데 아예 그냥 이슈가 나와서 모멘텀이 나와서 튀는 경우도 있겠지만 삼천닭이 뭐 19112와 관련해가지고 뭐 협업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긴 해요.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외부 변수가 좀 많아가지고 그거를 100% 신뢰하고 매매를 하기에는 저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을까?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급들도 상당히 좀 많아서 아직까지는 좀 일단은 뭐 지켜보고 있다.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. 그 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승인이 다 떨어졌죠. 그에 따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좀 매수가 좀 들어온 상태입니다.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이게 어떻게 편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. MSCI 뭐 선진지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편입 기대감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. 수급적으로는 만약에 편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마 좀 이렇게 질서 있게 좀 들어오는 물량들이 좀 있을 겁니다. 그 물량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뭐 드라마틱하게 올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횡보되는 구간들만 보여주더라도 그 밑에 하부에 걸려있는 로봇추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클로봇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뛰었잖아요. 17%도 뛰어가는 모습들. 이 클로봇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매를 되게 재밌게 했어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월 9일날 우리 이제 VIP 회원님한테 추천을 드려가지고 쭉 끌고 와가지고 이제 최고가가 22,300원대까지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그 이후서부터 100% 이상 상승을 했었던 그런 종목들인데 최근에는 잘 안 봐요 지금. 최근에는 잘 안 봅니다. 근데 오늘 이거 다시 봐야 되나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했는데 오늘은 그냥 전체적으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최근 들어서 매매를 제가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막 하는 타입은 아니어서 그냥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뭐 이런 거 한 두세 개 정도 뭐 많으면 두세 개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 안에서 일단은 로봇주들은 변동성이 좀 심해서 아직은 좀 잘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. 뭔가 이제 풀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되면 뭐 접근은 하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그냥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보로노이, 성광밴드, D&D 방아텍 매도하는 종목군들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알테오젠 매도가 좀 나왔네요. 그다음에 이제 JYP 리퍼가 매도가 나왔고 코스피 순매도하고 좀 동일시하게 볼 수 있는 게 LG에너지 솔루션 보이시죠?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그동안에 좀 올랐었던 올릭스, 파마리서치 이런 종목군들이 좀 밀리는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쪽에서의 물량들을 상당히 좀 많이 내보내는 듯한 그런 양상들을 좀 보여줬던 게 현재 기관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외국인들을 한번 볼까요? 외국인들은 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기관의 매도와 이제 외국인의 매수 매도의 성격이 조금은 좀 비슷한 듯, 좀 비슷하지 않은? 뭐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씩 볼까요? 하나오션은 매도를 가장 많이 했고, 삼성전자, 그 다음에 이제 에어로스페이스, 두산에너빌리티, 그 다음에 신한지주, 그 다음에 매수를 많이 한 거는 SK하이닉스, 현대차, 기아 똑같죠? 왜 기관 쪽하고 거의 좀 비슷해요. 거의 좀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, 순매도 하는 것들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, 그 다음에 이제 피옵틱스, 지아이노베이션, VT, 고영, 이런 종목들. 그 다음에 매수했던 종목으로는 이제 클로버 정도.
그다음에 팩트, 알테오진, 삼천당제 이런 종목군들의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뭐 아직까지 뭐 규칙성 있는 매수 매도를 하는 걸로는 파악이 안 되기는 해요. 지수하고 거의 좀 유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랑 관련된 스토리들로 인해서 영향을 좀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오늘 밤에 과연 미국 쪽에서 오늘 트럼프 의회 연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유럽 시장이 열릴 텐데, 유럽 시장에서 과연 트럼프의 이 연설을 어떻게 또 받아들일까? 이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게 되면 내일장에서도 충분히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뭐 짧게나마 장마감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좀 정리된 내용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. 자, 우리 우측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 최영동 주식TV의 멤버십 오픈을 했습니다. 두 가지 상품으로 저희가 만들었는데요. 선택일은 이제 3스타 멤버십이고요. 두 번째는 5스타 멤버십입니다. 그래서 두 가지 상품이 딱 크게 나눠지는 거는 이제 종목수, 주간에 제가 관심 있어하는 우리 최영동 주식TV에서 관심 있어하는 종목수에 좀 차등이 있습니다. 3스타는 3종목이 나가고요. 5스타는 5종목이 나갑니다. 그리고 5스타 같은 경우는 장중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또 소통하면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로서 활용을 할 거고요. 그 외에는 회원조정 텔레그램 채널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거 알려주시고요. 이거는 멤버십 분들만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주거니 받거니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하는 그런 채널들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게 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자,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010-2163-9573으로 신청이라고 문자만 주셔도 돼요. 신청이라고 문자만 주시면 되고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그 이후에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내용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